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어제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했고 또 별다른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만 나왔던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2%의 하락이 나왔고 314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장중한 때 1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994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3%의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약 4.5%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2% 이상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3, 4%의 하락이 나온 종목이 많았을 것이고 또 5% 이상의 하락이 나온 종목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이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오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그리고 2차전지 다양한 섹터들의 모든 산업들이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약 3.3%의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25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대모비스도 약 3%의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이 약 4조원 가까운 엄청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각각 약 2조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신 분들이라면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그런 하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 금액, 지난 1월 11일 이 당시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순매수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만큼 내일은 반등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때문에 오늘 3%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모처럼 순매수로 들어왔던 연기금이 다시 나갔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동일한 흐름이 나왔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대형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케미칼,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솔브레인, 키움증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SK케미칼,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이노텍, 금호석유, SK케미칼, 녹십자, 솔브레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으로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죠. 마지막으로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 보니 왜 이렇게 빠지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만 증시. 대만은 IT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국내 시장과 가장 흡사하고 지수의 흐름도 비슷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30분 전인데 약 1.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시초가부터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약 0.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시초가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도 마찬가지로 약 1.2%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초가부터
별다른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나스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0.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전반적으로 증시의 흐름, 대체적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 그 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유독 좋지 못했던 그런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가 1월 11일 날 약 3%의 상승이 나온 뒤에 마이너스 2%까지 장중한 때 5%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금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지수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발생이 되었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조금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또 지금 현 시점에는 더욱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국내 시장 GDP 발표가 있었고, 작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실적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추정치, 이 추정치를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분기마다 한번 살펴보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3%,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3분기에는 2.1%, 그리고 4분기에는 1.1%가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마이너스 1%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4분기를 예측했을 때는 4분기 GDP가 1%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4분기 추정치보다 GDP가 상회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표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마이너스 1%,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시장치를 상회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부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까지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는데, 유럽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 부양책 지연, 이런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장금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이어서 대한민국의 GDP,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오늘의 하락, 저라면 좋은 매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 2주 전에 강한 상승을 보인 뒤에 일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000포인트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했던 만큼 과거 11월, 12월 이런 구간처럼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조금은 박스권, 지난 8월부터 11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공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은 열어두시고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런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주가가 박스권이던 하락장세로 이어지던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주도 산업에 속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될 수가 있죠. 오늘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때는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 구분할 거 없이 모두 하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치고 갈 수 있고, 주도 산업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지만 다시 지수에 반등이 나올 때 별다른 반등 없이 횡보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도 빠르게 내 손실을 복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주도 산업에 속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항상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시장 2026년에는 지금 현재 시장보다 2배 이상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또 일반 자동차 한 대의 차량용 반도체가 약 200에서 300개가 들어간다면 미래차에는 2000개 이상, 10배 이상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적어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갑 중에 갑은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대만에게 자동차용 반도체 증산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에 대한 증산을 요청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반도체 시장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만의 TSMC. 오늘 나온 기사인데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DB하이텍에서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번에는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무려 15%나 크게 인상을 하였고, 분명히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게도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던, 하락을 하던, 그럴 경우에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을 때는 가장 먼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주도산업, 그리고 주도산업에 속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1순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쇼티지 현상가 못해도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작년 말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자동차에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 미래차에는 2000개 이상, 10배 이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TSMC의 차량용 반도체 가격 인상, 이 점을 토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정말로 요즘 증시를 보고 있으면 날씨하고 참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큰 폭의 하락에 나왔으니 내일은 다시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